이민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녹십자 들고 왔습니다. 녹십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녹십자는 혈액제제와 백신 제제를 필두로 해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의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제약기업이고요. 1967년에 설립되어서 1982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녹십자는 국내 혈액제제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혈액제조로는 면역글로불린, 알부민, 혈액응고인자 등이 있고 또 백신 제제는 독감 백신, GC플루, 수두 백신, 베리셀라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머리가 빙빙 돌아요. 그만큼 이 혈액 제제 쪽에서는 주력 상품이 바로 녹십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약품인지 제가 사실 딱 와닿지 않아서 자세히 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혈장 단백질을 분해해서 정제하고 바이러스 제거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제조하는 의약품이고요. 네. 사람의 혈액은 50%의 혈구 그리고 50%의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포함되어 있고 네. 혈장에는 면역이나 지혈, 삼투압 유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100여 가지 이상의 이제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혈장에 포함된 다양한 유효 성분을 분해해서 면역 글로불린, 알부민, 혈액 응고인자 등의 제제를 조제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면역 글로불린 제제가 전체 혈장 단백질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혈장에서 분리된 면역 글로불린? 네. 이름도 정말 어려워요. 네. 정말 생소한데 도대체 어떤 환자들에게 이게 효과적인지 궁금하거든요. 면역 글로불린 제제의 약 45%는 면역 결핍증 환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결핍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세포라고 부르는 면역세포의 결핍으로 인해서 외부 병원체를 인식하고 무력화하는 항체 생성을 못하는 그런 이제 질환인데요. 면역 글로불린 제제는 이렇게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면역 기능이 약화된 사람에게 감염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의약품입니다. 면역 글로불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면역 결핍증 이외에도 신경병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의 사용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렇군요. 그분들한테 이 면역 글로불린은 정말 최고의 제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의약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십자의 대표 신약 파이프라인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녹십자는 면역 글로불린 IVIG SN 10%를 개발을 해서 미국에서 1차 면역 결핍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임상 3상까지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힘들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는 FDA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신약 허가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번 4분기 중에 이제 FDA 공장 실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 2월 중에 허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예상대로 지연 없이 허가를 획득한다면 내년 하반기 중에 미국 시장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 글로불린의 사용 확대에 따라서 2010년 50억 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에 106억 달러로 연평균 8% 성장했는데요. 혈액제제 제조 공정상 굉장히 대규모의 혈액 분해를 할 수 있는 생산 설비가 필요하고 또 고도화된 생산 경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녹십자는 하지만 혈액제제 분야에서 50년 이상의 이제 경험과 역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시장 출시가 되면 굉장히 빠른 시장 점유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이 작년과 올해 이 녹십자가 백신 CMO에 관련해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혹시 CMO 분야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녹십자는 작년 10월 국제민간기구인 전염병 예방혁신연합 세피와 코로나 백신 완제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세피라는 이름은 제가 사실 굉장히 생소한 기구거든요. 어떤 기구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피는 2017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출범한 국제 민간 기구이고요. WHO와 가비와 더불어서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투자 그리고 제조, 공급을 조율하는 세계 3대 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기구가 함께 글로벌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발도상국 쪽으로 백신 공급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피와 이 녹십자가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생산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원료의약품을 의미하는 DS, Drug Substance가 있고, 그리고 완제의약품을 의미하는 DP, Drug Product 네. 생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녹십자는 생산된 원료의약품에 대한 충전과 포장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DP 과정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세피가 지정한 각 기업들과의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본 계약 체결 시에는 녹십자의 충북 오창 공장 통합 완제관에서 백신 생산을 계획 중입니다. 녹십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액제제나 백신 등의 바이오 의약품들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네. 다양한 자체 품목에 대해서 생산 트랙 레코드 또 그리고 전문 생산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품목 개발을 통한 QA, 품질 보증, 그리고 QC, 품질 관리 역량을 보유한 점 역시 녹십자의 강점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네. 바이오약품 전반적으로 생산 가능한 생산 캐파, 저희가 이제 생산 여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생산 캐파의 약 7억 도즈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CMO 사업은 녹십자의 향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7억 도즈. 이 7억 도즈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완제품 기준으로는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녹십자의 신약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전망도 너무나 좋은데 우려해야 될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녹십자에 대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DP, CMO 관련된 사업인데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본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체결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십자에서는 기존의 이제 자체 의약품으로 기반으로 된 생산 트랙 레코드나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결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좀 우려에 대한 사항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십자의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녹십자는 현재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4천만 도즈의 모더나 백신이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대부분의 물량이 하반기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실적 반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9월부터는 국내 독감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녹십자의 독감 백신 GC플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국내 매출액이 약 1,200억 원, 그리고 해외 매출액은 26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연간으로 독감 백신 매출액이 2,100억 원으로 네. 작년 대비 약 37%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십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헌터 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헌터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뮤코다당 대사에 관여하는 IDS라는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체내에 뮤코다당이 축적이 되는 희귀 유전 질환인데요. 대략 10만 명에서 15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병을 하는 굉장히 희귀 질환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헌터라제가 첫 번째 헌터 증후군 치료제로 출시가 되는 만큼 빠른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는 뇌실 투여 제형인 ICV 제형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차별화를 둔 만큼 또 해외 처방의약품 부문도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주가에도 이게 잘 반영이 되겠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하반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 특히 저희가 CMO 관련된 계약이나 또 IVIG SN의 허가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주가 흐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임윤진 연구원님과 함께 녹십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꼭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뵈어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